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문수와 관련한 많은 민간 설화 가운데 경상북도 상주 땅에 전해지고 있는 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다 떨어진 옷에 부서진 갓을 쓴 암행어사 박문수가 경상도 땅 상주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 저녁 때였다. 집집의 굴뚝에서는 삼단 같은 연기가 뭉게뭉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산등성이를 내려가서는 마을 입구에 있는 외딴 초가집 살인문 앞을 지나다가 박문수는 깜짝 놀랐다. 웬 아낙네가 밤나무 가지에다 밧줄을 매더니 올가미 안으로 목을 쑥 들이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시오, 잠깐만. 박문수가 급히 달려갔으나 여인은 어느새 올가미의 목을 걸고는 청 늘어졌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밧줄이 긴 데다 나뭇가지가 휘어지면서 발이 땅에 닿았다. 박문수는 목에 걸린 올가미를 풀고는 여인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 눕혔다. 그런 다음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보니 유위에서 갓난아이가 눈을 방긋거리며 웃고 있었다. 박문수는 돌연 가슴이 아려왔다. 속담에 젖먹이 두고 가는 년은 가는 자국마다 피가 맺힌다는데 저런 갓난쟁이를 두고 목숨을 끊으려 하다니. 이 여인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기막힌 사연이 있겠구나. 이웃집으로 달려가서 급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중년 아낙네가 연신 혀를 차면서 앞장서서 그 집으로 나섰다. 가까운 주막을 찾아 자리를 잡아놓고는 저녁 밥술을 놓기 바쁘게 박문수는 다시 그 집으로 갔다. 가서 보니 아까 본 그 이웃집 아낙이 아이를 봐서라도 살아야지 그런 맘을 먹으면 못 쓴다고 간곡히 타이르고 있었다. 박문수가 자리에 앉아서 혹시 힘이 될지 모르니 한 맺힌 사연을 이야기해달라고 부인에게 조르니 이웃집 아낙이 먼저 나서서 말꼭지를 떼었다. 올 한 해에만 이 사람의 집안에서 송장 셋이 났어요.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고요.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고우로님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었어요. 아니, 사또는 백성들을 위해 있는 것인데 백성이 사또한테 죽임을 당하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낙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박문수는 치가 떨렸다. 한 집에서 졸지에 세 사람이나 죽은 사연은 이랬다. 올해 봄에 원님이 꽃놀이 나왔다가 아까 목을 맨 남씨 부인의 여동생을 보고는 홀딱 빠져 수청을 들라고 했는데 낭자가 거절하자 괘씸하다고 두 손목을 붙잡아 말꼬리에 다람에서는 한나절 끌고 다니는 바람에 16 꽃다운 나이의 처녀가 피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다. 그 일만 해도 마음속에서 불이 날 지경인데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여름에 물놀이를 가던 원님이 빨래터에서 남씨 부인을 보고는 또 그만 환장할 지경이 되어 시퍼런 대낮에 붙잡고 겁탈하려는 걸 신랑인 남서방이 보고서 격분을 참지 못해 달려들었다가 형방과 사령들께 붙잡혀서는 사또를 능멸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런 다음 형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부인을 찾아와서 하룻밤만 사또님을 모시면 신랑을 풀어주겠다고 했지만 동생에다가 신랑까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남씨 부인이 거절하였다. 그러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과부가 되어 친정에 와서 사는 시누이가 비장한 마음을 먹고는 자기가 하룻밤 사또님을 모시면 오라비를 풀어주겠는가 하고 형방에게 물었다. 그러자 형방은 측은한 체하며 그렇게 하되 남씨 부인의 옷을 입고 남씨 부인으로 가장해서 사또를 모시라고 했다. 올케가 안 된다고 붙잡았으나 시누이는 눈물로 뿌리치고 관하로 찾아가서는 형방을 보고 말했다. 제가 보는 데서
오라버니를 풀어주세요. 그건 염려 마라. 자, 여기서 보라고. 형방은 관문을 열어놓고 옥에 가서 남서방을 풀어주어서는 산문을 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신우이는 그날 밤 짐승 같은 원님의 품에 안겨 요구를 만족시켜 주었다. 그런데 이튿날 집에 돌아와 보니 오라버니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제야 속은 줄 알게 된 신우이는 관가에 뛰어들어 따졌다. 그러자 형방은 뻔뻔스럽게도 누나를 풀어렸다. 풀어주는 걸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무래도 미심쩍은 점이 있어서 다시 가두었다. 원님이 나와서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고 하문하자 형방이 이러저러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은 자기가 간교한 과부에게 속았다고 천길만길 뛰면서 신우이마저 하옥시키라 하고는 형방을 보고는 남씨 부인이 오늘 밤에 와서 수청 들지 않으면 삼족을 멸할 테니 그런 줄 알고 전하라. 고 울렁매었다. 형방한테서 이 말을 전해 들은 남씨 부인은 기가 막혔다. 이놈의 지옥 같은 세상에선 인물 고운 것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구나. 자기 한 몸 때문에 가족이 절멸될 걸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또에게 몸을 주고 다음날 아침에 옥에 가보니 남편도 신우이도 이미 송장이 되어 있었다. 그 꼴을 보고 집에 돌아온 남씨 부인은 머리 검은 짐승이 너무 무섭고 세상만사가 허무하고 귀찮아서 신랑을 따라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박어사는 분통이 터져 참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이럴 때야말로 마패의 위력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씨 부인을 달랬다. 들어보니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그런 놈이 원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고을의 정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놈을 처단해서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자진하신다면 돌아가신 낭군님과 신우이께 면목이 서지 않을 뿐 아니라 철 모르는 자식한테도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아주머니, 죽는 대신에 원수를 갚읍시다. 앞집 아주머니도 같이 구경 오십시오. 내일 아침은 관가가 뒤집힐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진시가 되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부서진 갓을 쓴 박문수가 관하로 들어섰다. 웬 놈이냐? 문지기 사령이 소리쳤다. 사또님께 아랠 말씀이 있어. 사또님은 너 같은 거지나 불행이와는 만나지 않는다. 어서 썩 물러가거라. 박문수는 입에서 신물이 나왔지만 꾹 참고 사령의 손을 붙잡아다가 허리춤 속을 만져보게 하였다. 사령은 공돈이 생기는가 해서 박문수의 허리춤을 들고 보니 삐죽이 내민 것이 마패인지라. 어찌나 놀랐는지 소리도 못 지르고 입만 딱 벌린 채 꿇어앉는 것을 박문수가 찍소리 말고 사또한테로 안내하라. 고하니 그제야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앞서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겨우 한 발자국씩 떼는 것마저 갈짓자로 걸었다. 사토님, 무슨 일이냐? 그게 말입니다. 넌 잠자코 있어라. 박문수가 앞에 나섰다. 너는 누구냐? 글쎄, 내가 누구더라. 그나저나 본고을 사또께서는 백성들의 안녕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이라? 국록을 타먹는 사또께서 부녀자 농락에 정신이 팔려 백성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니 저런 미친놈이구나. 얘들아 못들 하느냐? 저놈한테 오라를 지우고 아가리에 재갈을 물려 다시는 입방아를 찢지 못하게 해라. 그러자 박문수는 달려드는 사령들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포악무도한 사또는 마땅히 국법으로 다스려야 하느니라. 얘들아, 어사의 소리가 용의 목소리여 범의 꾸중이라.
수십 명의 서리역졸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뛰어드는 바람에 박문수를 붙잡으려던 사령들은 발이 땅에 얼어붙었는지 진흙탕에 빠졌는지 옴짝달싹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하는데 눈치 빠른 사또놈이 형세가 기운 것을 눈치채고 병풍 뒤로 꼬리 빼는 것을 어느새 역졸들이 달려들어 목덜미를 쥐어다가는 뜰 아래에 내동댕이 쳤다. 또 형방이 내빼는 걸 보고 올가미를 던지니 개새끼 끌려오듯 했다. 이때 남씨 부인이 앞집 아주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관아에 들어서다가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하의 죄밖에 없노라고 기고만장해서는 사람을 죽이고도 눈썹 하나 까딱가 나고 밤새도록 자기 몸을 샅샅이 주무르고 깨물며 못살게 굴던 철천지원수놈인 사또가 하루아침에 길가에 나선 똥강아지가 되어 그 꼴을 보는 사람마다 저 나쁜 놈 잡아 죽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사또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보자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박문수가 남씨 부인을 손짓하여 불렀다. 부인께선 이리로 가까이 와서 맺힌 원한을 푸십시오. 너는 저 여인을 아느냐? 바로 내 죄악에 살아있는 증인이 아니더냐? 사또는 다가서는 남씨 부인을 보자 즐겁하여 손으로 이마를 싸지고 뒷걸음쳤다. 얘들아, 국법에 따라 상주고 올 백성들의 하늘에 사무친 원한을 풀어드려라. 그러자 역졸들이 달려들어 사또와 형방의 목을 잘라 저작거리에 걸어놓았다. 때마침 장날이라 장보러 오고 가는 사람마다 모두 사또의 얼굴에다 대고 침을 뱉고 돌멩이를 던졌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상주는 조선 초기의 경상감령의 소재지로서 경상도의 수부 역할을 하였습니다. 상주는 경주시와 함께 경상도라는 말의 어원이 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보리저녁은 해가 지기 전에 이른 저녁입니다. 보리밥은 보통 2번을 삶아서 짓기 때문에 보리쌀을 일찍 안 쳐야 하는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사령은 조선시대에 각 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사람을 말합니다. 산문은 대궐이나 관청 앞에 세운 세 문으로서 정문, 동현문, 서현문을 말합니다. 진시는 12시의 5번째 시입니다. 대략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라고 하는군요. 철천지원수는 하늘에 사무치도록 하니 맺히게 한 원수입니다. 자지는 자살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에 김동훈, 허경진, 허위훈 교수가 주편한 황구연 민담집이 모본입니다. 산림청 국립대관령 자연휴양림의 숲갤러리에서 국립대관령 자연휴양림 초가집의 사진을 빌렸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 및 사진을 빌렸습니다. 운하영 선생이 짓고 그린 책, 흑유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아치앤컬처의 암행어사 출두에 등장하는 모자와 장광수 화백의 산그림, 암행어사 출두요에서 일러스터를 빌렸습니다. 네이버 포스트, 레츠런파크의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마패 이야기에서 일러스터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 김준근, 장승업, 김윤보 그리고 김홍도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또 크라우드픽, 이리사마레프, 클리파트 코리아, 오토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아이스토크바이 게티이미지 그리고 픽사베이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